작전주, 작지만 전망이 좋은 주식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종목을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수익률을 소개하는 것은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 이제 신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올해 총 매도했던 종목은 39종목이 되고요. 그 종목의 상승 적중률 92%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평균 매도 수익률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요즘 약세장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들이 후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올해는 한 수익률 한 50%대에서 일단 마감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적중률이죠. 어떤 땐 돈 벌고 어떤 땐 돈 잃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보다는 사실상 적중률이 중요하고요.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핌스 잠깐 복습을 할게요. 근데 이 종목 게시판에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이 이제 써놓은 글을 쭉 봤는데, 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주가 꼬랑지 잡고 뭐 오늘 종가 베팅이 어쩌고 내일 주가가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가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비이성적이고 항상 좀 불안전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핌스를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종가가 어쩌네, 뭐 연기금이 들어왔네 마네, 안 돼요. 이건 투자 아니면 이건 장난이죠. 실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핌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OLED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오픈메탈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OLED 생산 능력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OLED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이 소모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특허 제품입니다. 오픈 메탈 마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기업이 만든 S 마스크, F 마스크는 전 세계 특허입니다. 거래처는 전 세계 초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 그리고 한국의 LG, 삼성 다 두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것, 2022년도 실적이 무조건 올라가느냐, 확실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A, B, C사가 있으면 76%, 점유율이 62%, 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핌스의 제품은요, OLED 생산 제조 공정을 간소화시키고요. 그래서 경비를 줄여주고요. 또 하나, 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 쪽에서는 거의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중국에서 OLED 생산 캐파를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내년도 4분기까지 무려 생산 캐파가 13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OLED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되는 것이고, 지금 중국 내에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는 핌스의 오픈 메탈 마스크는 여기에 비례해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LG가 지금 그동안은 삼성과 LG가 다른 업체를 썼어요. 풍원하고 이제 새우 이 업체하고 독점 거래를 했는데 독점 거래를 깼습니다. 그래서 핌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핌스의 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그동안 거래를 하지 않았다가 거래를 하게 되니까 일단 핌스 쪽에다가 물량을 많이 주겠죠. 자, 그래서 핌스가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거슬 수 없는 팩트예요. 핌스는 그동안 중국 시장만 겨냥하고 연간 한
월 한 700매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중국 시장의 생산 캐파의 증가와 국내 LG와 삼성의 러브콜에 의해서 주문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주문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는 얘기해 주진 않죠. 다만 저희들한테 실마리를 남겼습니다. 생산 캐파를 무려 2.4배를 늘렸습니다. 자, 요 기업은 수주 기업이에요. 수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수주 기업들은요, 자기가 심심해서 물건 막 만들다가 막 어디 막 유통 라인에다가 뿌리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원재료를 사와서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2.4배의 캐파 증가는 고객들의 주문량 증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이미 완공이 됐고 지금 안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정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 딱 만들면 거기서부터 제품을 만들면 그게 불량품들이 쏟아져요, 이게. 왜냐면은 생산 라인에 대한 세팅 값이 잘못되거나 약간 기계가 장비가 좀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불량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잡아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에는 아마 끝낼 걸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EPS 성장률이 무려 70%씩 매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무슨 종목 게시판 보니까 내년도에 주가가 한 3만 원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저는 5만 원 미만에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2022년도 아니죠. 최소한 2023년도까지 들고 가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소형 OLED 시장이 5G 폰이 이제 대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5G 폰에는 무조건 OLED 패널을 탑재하게 돼 있어요. LCD 같은 거 탑재했다가는 배터리 소모량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G 폰은 모든 5G 폰이 OLED를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5G 폰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입기잖아요. 개화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수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보유하셨어도 일주일 정도 보유, 한 달 정도 보유해가지고 수익률 10% 먹고 만족 안 됩니다. 이런 기업에서 승부수를 걸어야죠. 이 종목은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코엘패션입니다. 좀 따분하죠. 아까 말씀드린 핌스나 이런 것들은 OLED 첨단 뭐 사업이고 뭐 지금까지 열려 있지 않는 새로운 뭔가 드라마틱한 뭐 스토리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코엘 패션, 뭐 옷 만드는 회사, 구닥다리 같은 회사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 없으시죠? 저는 오히려 첨단 산업, 기술주보다 이런 종목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년도 주가가 오른다? 그럼 내년도 실적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내년도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을 떠안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실적 좋아질 것처럼 얘기는 합니다만 막상 그때 되면 실적이 고꾸라지고 이래가지고 투자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코엘패션은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제가 아까 그 핌스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자신 있어요.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2022년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성장이라고 제목을 도발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건 도발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원래 제목이 세리와 헨리가 만났을 때 이거였어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이커머스죠. 온라인 쇼핑 쪽이죠. 두 강자가 만났습니다. 코엘패션은 온라인 쇼핑 패션 쪽에서의 엄청난 강자입니다.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한 4,300억 정도 되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14%씩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 패션 업계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고 그 전에도 패션 업계는 실적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와는 무관하게 꾸준하게 이러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강자입니다. 오른쪽을 볼게요. 로젠 택배입니다.
매출액이 더 커요. 콜패션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5,100억이고요. 이 기업도 연평균 성장률 16%씩 계속적인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 14%, 16% 그러면 체감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입니다. 2%에서 3%예요. 평균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몇 배씩 올라가는 기업이죠. 이게 바로 고성장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6%잖아요. 그에 비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자, 이 기업이 드디어 코엘패션이 로젠택배를 인수했습니다. 언제? 10월 8일이면은 올해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돼요. 올해 4분기부터.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고 4분기 실적은 내년도 3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쯤 되면 깜짝 실적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올해는 4분기 실적만 더해지기 때문에 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 실적부터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분기 실적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코엘패션이 매출액이 폭발적 성장이 나올 겁니다. 왜? 자기보다도 더 큰 회사를 지분 100%를 인수했어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2022년도 무조건 실적 올라가는 기업, M&A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이죠.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코엘 패션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패션자 들어가면 관심이 없죠, 사실. 그리고 그동안 최근 한 10년 동안의 소비 부진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도 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업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부진했어요, 실적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서의 이제 의류 이런 쪽 회사들의 이제 관심이 사라졌는데 이 기업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차별화가 된 기업이에요. 일단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이라는 거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얘들은요, 재미있는 게 패션 회사, 의류 회사인데 자체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브랜드를 갖고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총 약 43개 정도 브랜드를 품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DKNY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티카 아시죠? 리복 있고 밀레 있고 바나나 리퍼블릭, 아디다스, 알마니 또 뭐 있을까요? 뭐 캘빈 클라인, 콜롬비아 등산복이죠. 폴 스미스도 있고요. 푸마 있고 헤드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디다스 골프 있고 쭉 보시면은 네, 리복 있죠. 나이키도 있고요. 자기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브랜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라이선스만 피만 주고 우리가 이 옷을 한번 만들어서 팔게. 이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권까지. 자, 보통 주력 품목이 이제 있는데 언더웨어부터 시작했어요. 언더웨어가 원래 매출 비중이 한 70%였는데 한 50%대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마크만 달라요. 마크만. 이 뜻이 뭐냐면요. 재고에 굉장히 강해요. 보통 옷이 그 해 유행했던 어떤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재고 쌓이고 재고 쌓이면은 뭐 30% 세일, 70% 세일, 심지어는 이제 땡처리 하면서 재고 손상 차손에 빠져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의류 회사들은 재고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가 거기서 결정되는데 얘들은 2월 제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자인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재고의 진부화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재고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서 재고 가치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여성 의류 쪽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패턴들이. 색깔만 다르고. 여러분도 홈쇼핑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홈쇼핑에서 어떤 약간 서양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추리닝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3종 세트 이래가지고 이게 다 코엘패션 거예요. 굉장히 싸잖아요. 아디다스 스포츠 잠바 하나가 49,000원. 이거 69,000원. 위아래 아디다스 같은 경우 매장 가서 사면 30만 원이 넘습니다. 89,000원. 이거 굉장히 베이직한 추리닝이잖아요. 베이직한 거. 별로 유행도 안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손쉽게
이제 추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품목이 됐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입기도 하고 밖에서도 야외 외출할 때도 입으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프류 쪽으로 좀 나가고 있어요. 자,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체 브랜드가 없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요. 생산은 자기들이 또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인건비가 낮은 국가 쪽에다가 ODM으로 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홈쇼핑과 인터넷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신규 론칭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게. 보통 패션 회사들은 어떤 특정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얘들은요,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곧바로 런칭합니다. 최근에 골프가 유행이야? 야, 골프류 그냥 런칭해. 아디다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가 아디다스 골프류 만들겠다고 얘기해. 아디다스 쪽에서는 골프류가 없으니까 이 브랜드가 겹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곧바로 런칭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실패하더라도 걱정 없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실패하면 오프라인 매장 다 철수해야 되고 비용 엄청 나가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팔리면 그냥 그 사업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빨라요. 이게. 패스트 의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해외 유명 브랜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아디다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런칭할 때 굳이 홍보 비용을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100% 외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공장이 있으면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얘들이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거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없어? 그럼 그때 막 증설을 하고 막 땅 사가지고 공장 짓고 이거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외주 생산 100%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그러니까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자,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이게 남의 브랜드 가지고 그냥 팔면은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야지 남의 브랜드를 라이선스 하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아닙니다. 의류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20%대입니다. 영업이익률 20% 이상인 패션 회사가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대단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그 직영점 있으면 직원들 상주를 해야 되고 각종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거죠. 또 브랜드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가 약간 소비자들한테 식상하거나 그러면은 뭐 다른 브랜드 쪽에서 그걸 커버해 주기 때문에 단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위험해질 수 있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 의류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브랜드가 수십 개가 되니까요. 재고 리스크가 적다는 게 전 제일 장점이 있습니다. 의류회사는 사실 재고 끌어안고 죽거든요. 이게 옷이 안 팔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30% 세일, 70% 세일 그러면은 그 창고에 있는 그 재고에 대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그것이 실적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2월 제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단 그대로 사가지고 올해 안 팔리면 내년도에 그 다른 브랜드가 막 찍어가지고 팔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적들이 계속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얘네들은 잘 팔리는 브랜드 발빠르게 런칭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했죠. 최근에 밀고 있는 이제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골프 쪽, 골프가 지금 대중화됐죠. 그래서 골프류를 좀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골프 브랜드가 딱 나오게 된다면 그 골프 이름도 잘 모르고 아무도 기억 못하고 마케팅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냥 아디다스 골프류, DKNI 골프류, 캘빈 클라인, 밀레, 아다바트는 좀 유명하죠. 이런 것들을 손쉽게 런칭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캘빈 클라인 골프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도 좀 있어요. 백화점 쪽에도 들어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약간 저가형 위주라고 했다면은 최근에는 브랜드를 약간 중고가 위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캘빈 클라인 쪽이 들어가 있고요. 지난해 이제 알마니, 엠포리 알마니가 들어갔고요. 폴 스미스도 들어왔습니다. 일단 언더웨어 쪽 중심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유명하잖아요, 애들이. 그쵸? 이 남자들 약간 골반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약간 그 팬티에 거기 이제 글씨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걸 유발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아무튼 저도 좀 샀습니다. 아,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얘들이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제가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오게 된다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가령 A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브랜드를 만약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이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고객들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025년도까지 약 50여 개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된다면은 의류에서만 매출이 한 1조가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훼손도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쪽 업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얘들은 손쉽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갖고 있는 제품을 좀 더 고도화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신규 거래처를 막 확보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한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의류 브랜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 둘씩 이제 입점하게 된다면은 자연적으로 매출액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자, 다 떠나서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저는 그래요. 매년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내년도에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로. 미래 가치에 전 관심 없습니다. 저는 현재 가치에 집중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미래 가치? 현재 가치에 집중해라. 현재는 바로 과거의 미래다. 이미 그 미래가 왔는데 왜 또 다른 미래를 쳐다보느냐. 저는 내년도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실적 성장을 확실하게 하는 기업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 10월 달 로젠택배의 지분을 100% 인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요. 실적이 성장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동안 자산 분석을 보면은 그동안 이 기업은 다 100% 외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다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 선이 유형자산이 올라가지 않죠. 그런데 돈은 잘 벌고 있었죠. 그렇죠? 이익 잉여금이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번 돈 가지고 그 로젠택배를 인수하게 된 거죠. 재무 안정성 괜찮아요? 재무 안정성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좋으니까 로젠택배를 인수할 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배경이 됐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분석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엘 패션이죠. 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꾸준하게 14%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로 잰 듯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때 경기 안 좋았어요. 의류 회사들 실적 계속 무너졌습니다. 이때. 지난해 코로나 때도 의류 쪽 시장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 사업 모델, 라이선스 사업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팔기 때문에 언택트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20%대를 그 정도 육박한 지금 수익성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약간 좀 떨어졌죠. 이게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화 가격이 좀 오르고요. 또 운송비가 좀 올라가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코엘 패션이 성장했던 배경은 바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조적 성장이에요. 왜냐면은 과거 20, 30대 온라인에서 쇼핑했던 사람들이 그때 연령층은 20, 30대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에 초등학교 꼬꼬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그들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고 과거 했던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의 온라인 쇼핑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모바일 기기라는 게 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쇼핑 업계의 노력, 오프라인에서만 사업을 했던 쪽이 이제 온라인에도 진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는 지금까지도 성장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는 그동안 코엘 패션이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의류도 필수적으로 언더웨어라든지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필수 소비재에 가깝잖아요. 이걸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파니까 그만큼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의 어떤 비례한 그런 매출 성장이 그동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업은.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 비즈니스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에 코로나 때, 이런 코로나 같은 대형 악재가 있었을 때도 실적의 변화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필수 소비재를 온라인에서 팔았으니 이게 뭐 그때 코로나 때 뭐 특별히 뭐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적을 분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 2, 3분기 매출액은 각각 6%, 4%, 25%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은 12%, 12%, 23%가 올라갔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23%가 증가했습니다. 뭐 4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겨울옷이잖아요. 겨울옷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회사 쪽에서는 성수기입니다. 비싸니까. 그리고 추우니까 옷은 뭐 입어야 되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롱패딩이 유행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았는데 올해는 롱패딩보다는 또 쇼패딩이 유행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체가 나올 것 같다는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콜패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홈쇼핑 위주로 그동안 판매를 많이 했어요. 3종 세트, 뭐 추리닝 위아래 해가지고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홈쇼핑이 지급 수수료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자기들이 자기 자사몰, 제가 오늘도 좀 홈페이지 좀 보고 왔는데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수수료를 띄워줘야 되는데 자기 자체 쇼핑몰에서는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많이 커졌습니다. 옛날엔 뭐 이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7%밖에 안 되는데 벌써 20%까지 올라갔네요.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고 골프웨어 때문에 좀 이제 백화점에 입점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 때문에 자사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언더웨어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가까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57%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레포츠 쪽, 골프웨어, 추리닝, 특히 이제 골프웨어 쪽의 선전에 의해서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지고 있고 화장품과 잡화 쪽도 취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뭔가 수익성 위주로 혹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로 지금 나가고 있다.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11%가 올라갔고요.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쭉 보니까 13% 정도가 올라갔네요. 이 기업의 PR이 낮기 때문에 낮은 PR에 비해서 실적은 높게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진짜가 나왔네요. 2022년도 로젠택배 인수로 확실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로젠택배 실적을 보겠습니다. 로젠택배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 제가 실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액이 연평균 16%씩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6%대입니다. 5.7%, 5.5%, 5.6%. 자, 보시면은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1위 지금 택배 회사가 CJ 대한통운이잖아요. 대한통운은 영업이익률이 3%입니다. 거기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요,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6%가 됐던 이유는, 매출 성장률이 됐던 이유는 전체 물동량의 85%가 이커머스, 온라인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른 택배회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물량을 좀 이렇게 많이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대기업 쪽과 거래할 때는 어떨 때는 뭐 물동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실적 편차가 좀 큰데 얘들은 그냥 작은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팔리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과거의 성장 배경을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엘 패션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코엘 패션도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 배경이 뭘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이쪽의 수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예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의 발전, 그것 때문에 쇼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요즘 뭐 알림도 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막 찜한 제품이 있으면 재고가 없어져가지고 찜하면 나중에 알림까지 오고, 그래서 쇼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업체 쪽에서도 온라인에 막 진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 시장이 커지게 되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쇼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점점 그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코엘 패션하고 로젠 택배가 동일한 수준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은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시너지까지 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은 자, 로젠 택배하고 그죠? 그 코엘 패션이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게 가장 관심 있죠. 일단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더해져요. 4분기. 그래서 2021년도 4분기가 과거의 어떤 성장은 요만큼 요런 눈높이였다고 한다면 갑자기 싹 올라가죠. 근데 이게 4분기에 한 번만 딱 더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분기가 실적이 모두 합해지잖아요. 더구나 코엘 패션보다 더 매출 규모가 큰 로젠 택배 지분이 100%가 붙어버리니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실적, 지난해 실적과 내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면요, 매출액이 무려 160%가 올라갑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실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는 우리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 노후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 중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좀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 요 종목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또 올해는 좀 장이 사실 안 좋았어요. 1월 달에 이 정도 있다가 주가가 좀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도로아미탑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계좌 수익률도 안 좋고 좀 실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핌스도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고 주가 상승 여력도 높습니다. 코엘 패션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EPS는 22%씩 꾸준하게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목표가 한 14,000원 정도 잡습니다. 그럼 지금 사시게 된다면 83%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좀 볼게요. 올해 2021년도는 이 기업이 좀 시장에서 소외를 당해요. 그 성장률 대비 주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한 15% 이상인데 지금 PER은 기껏해야 높아봤자 10일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소외된 기업입니다. 당연하죠. 패션에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서 PR이 9.1로 떨어지게 되고, 내년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죠. 6.6. PR이 6.6.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의한 PR이 6.6이면 굉장히 극도의 저평가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젠택배 실적 더해지고 그러면 시장에 이제 관심이 받게 되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PR 12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과거하고 다르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PR 그 값을 중간 값을 보통 줘요. 이렇게 상단에다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목표 PR은 한 12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정가는 한 13,800원,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핌스 그리고 코엘 패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다가 반드시 담으시고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 주가 10% 올랐다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쫄지 말자. 왜? 정확한 기업 가치를 알고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알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거나 더 사거나. 손절? 손절은 무지의 산물입니다. 적정 주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죠. 그건 전략도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